룸메이트가 맨날 새벽 3시에 공부를 한다. 나는 매일 밤 그가 책장 넘기는 소리에 잠을 깬다. 참다 못해 인터넷에 글을 올려 하소연을 했다. 어떤 네티즌이 새벽에 책을 읽는 건 룸메이트의 모습을 한 인명귀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가 인간 생활의 상식을 날림으로 보충하고 있으며 곧 사람을 잡아먹을 거라고 했다. 그날 밤 룸메이트가 바로 내 침대 곁에 서서 음침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3시. 나는 또 책장 넘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커튼을 걷고 보니 역시나 룸메이트인 샤오치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고 평소에는 전혀 책을 보며 공부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매일 밤잠도 안 자고 일어나 공부를 한다. 나는 신경쇠약이 있어서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버린다. 나는 이미 셀 수도 없다. 이번 달에 벌써 몇 번째로 잠에서 깨는 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하소연했다. 소리 소문 없이 겨우 1분 만에 게시글 아래에 댓글이 꽤 많이 달렸다. 내 룸메이트 진짜 여우 같다. 새벽에 몰래 숨어서 공부를 하다니. 내 룸메이트 진짜 못됐다. 대놓고 너 잠 방해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하지만 한 댓글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닉네임은 무해자였다. 내 룸메이트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인간 생활에 상식을 급하게 채워넣고 있는 거야. 그는 인명골이야. 곧 사람을 잡아먹을 거야. 나는 좀 황당했다. 한밤중에 헛소리로 누굴 겁주는 거야. 나는 즉시 그의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한밤중에 여기서 사람 겁주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바로 이 사람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즉시 나에게 DM을 보냈다. 내 룸메이트가 혹시 앞뒤를 구분 못하지 않아? 말할 때 자주 단어를 잘못 쓰고? 손이 뚝 멈췄다. 그의 말이 어쩐지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샤오츠는 최근 옷의 앞뒤를 자주 구분하지 못했다. 여러 번이나 옷을 거꾸로 입고 수업에 갔다. 어제는 슬리퍼를 거꾸로 신어서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몸 전체가 기숙사 책상에 있는 휴지통에 처박혀서 팔뚝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오늘 점심에 우리는 밀크티를 사러 갔다. 그는 종업원에게 새로 삶은 밀크티를 달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그를 한참 동안 놀려댔다. 생각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 벌써 3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그가 무슨 인명귀라면 진작에 나에게 손을 댔겠지. 무해자가 말했다. 인명귀는 위장에 극도로 능숙해. 내 룸메이트는 최근에 인명귀에게 먹혔을 가능성이 있어. 인명귀가 내 룸메이트의 모습으로 위장해 기숙사에 섞여든 거지. 생각해봐. 내 룸메이트가 최근 들어서야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룸메이트가 새벽에 공부할 때 분명 엄청 어두운 야간 조명을 켜둘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밤에 신체 일부가 퇴화하거든. 사람들에게 이상함을 들킬까 봐 두려운 거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조심 밖에 앉아있는 샤오츠를 관찰했다. 그는 몸 전체를 책상에 엎드린 채 책을 보고 있었다. 스탠드는 정말 가장 어두운 야간등 모드로 켜져 있었다. 이렇게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가 정말 책의 글자를 분명히 볼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가 무슨 인명귀라고 말하는 건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샤오츠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자주 룸메이트들을 도와주곤 했다. 지난주 체력 측정 800m 달리기 때 내가 생리 중이라 달릴 수가 없었는데 그가 나 대신 뛰어주기까지 했다. 만약 그가 인명귀라면 어떻게 그렇게 착한 마음씨를 가졌겠는가. 내가 갈팡질팡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무해자가 다시 DM을 보냈다. 인명귀는 인간의 어휘를 잘 쓰지 못해. 내가 믿지 못하겠다면 내일 한번 확인해봐. 그가 인간의 단어를 학습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음날 마침 룸메이트가 자리에 없었다. 나는 몰래 샤오치의 책상을 뒤져보았다. 하지만 한참을 뒤져도 영단어 사급 관련 자료들만 몇 권 찾았을 뿐이다. 안에는 빽빽하게 전부 단어와 문법의 흔적들이 가득했다어라. 샤오치는 이미 사급에 합격하지 않았나? 아직도 이런 걸 왜 보고 있지? 나는 순간 깨달음이 번쩍 스쳤다. 며칠 전 성적이 나왔을 때 모두가 합격했다. 샤오치는 자존심이 엄청 세다. 그는 아마 모두가 합격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워 자신도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전혀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모두가 잠든 틈을 타 혼자 일어나 몰래 사급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다. 나는 책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내가 어떻게 그 무해자라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건 분명 어떤 사기극일지도 모른다. 먼저 나를 겁주어 꼼짝 못하게 만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무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난한 학생이라 지갑이 얼굴보다 깨끗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바로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새벽 3시. 나는 또 스르륵 하는 책장 넘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분명 샤오치가 또 책을 보고 있는 것이리라. 나는 비몽사몽간에 커튼을 걷었다. 기숙사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음을 발견했다. 내가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서 환청이 들리는 걸까? 하지만 방금 소리는 아주 똑똑히 들린 것 같았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틀림없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았다. 우리 기숙사는 4인실이다. 하지만 한 룸메이트가 전과를 해서 떠났다. 그래서 기숙사에는 3사람밖에 없다나. 샤오치, 그리고 샨제. 샨제는 침대에서 자고 있고 샤오치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샤오치는 어디 있지? 아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침대 바깥쪽에서 다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샤오치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기숙사 안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책을 보고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책을 볼 수 있겠는가? 나는 무해자가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인면기의 시력은 인간보다 훨씬 강해.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지. 만약 내가 그들이 새벽에 불을 켜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건 그들이 곧 사람을 잡아먹고 완벽하게 인간으로 녹아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냉정을 되찾고 다시 생각해보았다. 샤오치는 우리에게 들킬까 봐 새벽에 사극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인면기와는 쥐뿔도 상관이 없다. 그는 며칠 전에 태블릿을 새로 샀다. 어쩌면 지금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화면을 너무 어둡게 조절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겠지. 나는 온갖 잡다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비몽사몽간에 다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또다시 스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누구라도 하룻밤에 2번이나 잠에서 깨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단숨에 커튼을 걷어젖혔다. 샤오치에게 제대로 한마디 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밖을 내다본 순간 나는 멍해졌다. 샤오치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책장 넘기는 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마치 바로 귀 옆에서 나는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불빛 삼아 제대로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막 휴대폰을 켰을 때 샤오치의 그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언제 나타났는지 내 침대 머리맡에 와 있었다. 이때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나는 그 책의 제목을 훔쳐보았다. 현대 어휘대전. 나는 머리가 쾅 하고 울리는 것 같았다. 온몸이 벽에 밀착된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제야 휴대폰을 켰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무해자를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했다.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메시지를 칼같이 확인했다. 내 룸메이트는 지금 진화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 너를 잡아먹기만 하면 무한히 인간에 가까워질 수 있지. 그는 오늘 밤 너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야. 가장 적합한 사냥감인지 아닌지 말이야. 그는 이제 너를 점 찍었어. 이틀 안에 반드시 너를 잡아먹을 거야.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무의식적으로 샤오치를 슬쩍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무해자에게 물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몇 분이 지난 후에야. 무해자가 답장을 보냈다. 오늘 밤은 안전할 거야. 인면기는 먹잇감을 정한 후 바로 먹지 않아. 인면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마늘이야. 너 내일 먼저 마늘을 좀 사서 몸에 지니고 다녀. 비몽사몽간에 아침이 밝았다. 일어나자마자 샤오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약간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어제 내가 몽유병이 도진 것 같아. 다들 놀라게 한 건 아니지? 몽유병이라니 내 마음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샨제가 털털하게 말했다. 난 어젯밤에 아주 잘 잤어. 신경 쓰지 못했네. 페이페이, 너는 봤어? 나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다. 너 어젯밤에 서 있었어. 내 침대 곁에서 계속 나를 쳐다봤어. 샤오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페이페이, 진짜 미안해. 나 어릴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었거든. 하지만 이미 몇 년 동안 도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보니까 내가 책상에 엎드려 있더라고. 그래서 분명 또 병이 도졌구나 생각했지. 나는 반신반의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샤오치가 인면기 같은 게 아니기를 바랐다. 그를 보니 댓글에 나온 괴물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나는 조금 흔들렸다. 괜찮아. 나 안 놀랐어. 나 담력 엄청 세거든. 하지만 샤오치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들에게 저녁 살게.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정말로 미안해. 얼굴이 사색이 된 샤오치를 보니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래, 샤오치가 이렇게 착한데 어떻게 인면귀겠어?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그 사람의 말을 믿다니. 또 메시지가 왔다. 마늘 샀어? 나는 대충 답장을 보냈다. 이제 괜찮아요. 내 룸메이트는 어젯밤에 그냥 몽유병이었던 거래요. 우리 지금 한바탕 먹으러 나갈 거예요. 그러나 무해자는 연달아 메시지를 여러 개 보냈다. 절대 가지 마. 내 룸메이트가 너를 속이고 있어. 그는 어제 이미 참지 못하고 너를 먹고 싶어 했단 말이야. 절대 가면 안 돼. 나는 이 한 더미의 메시지들을 보니 좀 머리가 아팠다. 대충 얼버무리며 몇 마디 대답했다. 그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의 답장을 보냈다. 내가 정 가야 하겠다면 그럼 절대 와인과 비슷한 것은 마시지 마. 정말 좀 황당했다. 이 사기꾼도 참 너무 대충 지셔내는구나. 우리 조금 이따 야시장에 포장마차 가는데 레스토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와인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야시장 안에 있는 바비큐 포장마차로 갔다. 한창 신나게 먹고 있을 때 샤오치가 신비주의를 번뜩이며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이거 우리 사촌 형이 프랑스에서 가져온 고급 와인이야. 다들 어서 맛봐. 나는 약간 멍해졌다. 이게 어떻게 무해자가 말한 것과 똑같지? 말을 하면서 샤오치는 와인 코르크를 뽑아냈다. 순간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악취가 풍겨왔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와인은 약간 걸쭉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다. 내가 멍하니 있는 사이에 샤오치는 이미 잔을 들고 나에게 술을 따르려 했다. 샤오치. 너 잔 거꾸로 들었어. 나는 조금 급하게 주의를 주었다. 샤오치가 멈칫했다. 이내 멋쩍은 듯 웃었다. 내가 너무 서두르다가 신경을 못 썼네. 샤오치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나는 오히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무해자가 했던 한마디만 맴돌았다. 인면귀는 앞뒤를 구분하지 못해. 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 무의식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샤오치는 내 손을 꽉 붙잡았다. 음침하게 나를 바라보며 페이페이, 내가 너 주려고 챙겨왔어. 너 어서 마셔. 내 심장은 마치 언제라도 터져나갈 것처럼 뛰었다. 온 힘을 다해 얼굴에 미소를 유지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생리 터졌어. 술 못 마셔. 샤오치가 내 얼굴 앞으로 다가왔다. 얼굴이 뒤틀린 채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진짜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나는 우물쭈물하며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내가 금방이라도 무너지기 직전이었을 때 샨제가 샤오치를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아이고, 페이페이 생리 중이잖아. 내가 대신 마셔줄게. 샤오치는 그제야 내 손을 놓고 웃어 보였다. 나 그냥 페이페이 장난 좀 친 거야. 겁먹은 것 좀 봐. 겁쟁이는 먹을 복도 없다니까. 나는 이미 겁에 질려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렸다. 기회를 봐서 화장실로 가 무해자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2분 후 무해자가 답장했다. 그건 와인이 아니야. 그의 몸속에 있는 물질이야. 내가 그걸 마신 후에 그가 너를 먹으면 더 큰 힘을 얻게 되지. 보아하니 그는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모양이야. 곧 너를 먹으려 들 거야. 그럼 어떡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나 기숙사로 돌아가기 싫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무해자가 답장을 보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의심을 살 거야. 그는 이미 너를 타깃으로 삼았어. 내가 떠난다고 해도 그는 내 주변의 누구로든 변할 수 있지. 너는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너 오늘 그의 물질을 마시지 않았잖아. 설령 너를 먹는다 해도 그는 힘을 그다지 얻지 못해. 너는 당분간 안전해. 내 룸메이트는 이미 인간에 매우 가깝게 진화했어. 절대 그가 하는 말을 믿지 마. 너 마늘을 더 많이 사서 몸에 지니고 있어. 내가 내일 아침에 바로 너를 도우러 갈게.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모두와 함께 기숙사로 돌아왔다. 기숙사에 막 도착했을 때 샨제가 교수님이 나 찾으시네. 교무실 좀 다녀와야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황급히 문을 나섰다. 기숙사 전체에는 오직 나와 샤오치 둘만 남았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미칠 것 같았다. 샤오치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 화장 거울을 받쳐놓고 화장을 지우는 척했다. 사실은 거울의 반사광을 통해서 몰래 내 등 뒤에 있는 샤오치를 관찰했다. 보니 그는 가방에서 와인을 꺼냈다. 한참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기괴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 그는 와인병을 내려놓고 곧장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거울을 통해서조차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을 말이다. 나는 손이 조금 떨려 그를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샤오치가 내 뒤로 걸어왔다. 가볍게 내 어깨를 쳤다. 무슨 일이야, 샤오치?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가 나를 잡아먹을까 봐 너무 두려웠다. 샤오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내 귀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페이페이. 나 샨제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뭉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내 대뇌가 약간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꼈다. 샨제가 문제가 있다고? 무슨 문제? 가장 문제가 있는 건 너잖아. 샤오치는 내가 대꾸가 없는 것을 보더니 이어서 말했다. 안 믿겨? 샨제 최근에 정말 너무 이상해. 그녀는 자주 책 한 권을 껴안고 밤낮 없이 보더라고. 나만 보면 얼른 숨겨버려. 보아하니 아주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야. 한 번은 내가 그녀가 없는 틈을 타 몰래 그 책을 찾았어. 이름이 무슨 어휘대전인가 그랬어. 내가 펼쳐봤더니 빽빽하게 전부 단어에 대한 주석이 달려있더라고. 근데 그녀가 적어놓은 것들은 내 유치원 다니는 조카도 다 아는 것들이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잠깐만. 나는 샤오치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말은 그 어휘대전 책이 내게 아니라는 거야. 샤오치가 눈을 한번 흘겼다. 너 미쳤어? 그 책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다 그날 밤 샤오치가 만약 정말 몽유병이었다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아무 책이나 아무렇게나 집어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내 뇌 용량이 부족해지는 것 같았다. 일순간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샤오치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샤오치가 또 이어서 말했다. 이건 아직 제일 이상한 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 회식할 때 내가 와인 한 병 챙겼잖아. 샨제가 그걸 보더니 기어코 나 대신 와인 한 병을 들겠다고 우기지 뭐야. 내가 그냥 직접 들고 가겠다고 했어. 근데 그녀의 안색이 확 변하더니 두 말도 않고 뺏어가 버렸어. 밥 먹을 때 내가 꺼내서 보니까 와인 코르크가 헐거워져 있더라고. 마치 누군가 열어본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내 건 완전히 뜯지 않은 새 제품이었단 말이지. 게다가 안에는 코를 찌르는 냄새와 침전물까지 있었어. 나는 그녀가 안에 뭔가를 넣었다고 의심해. 샤오치가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샤오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의 오늘의 괴이한 행동도 겉보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샨제에게 중대한 의심이 가는데 하지만 문제는 샤오치의 말이 과연 진짜인가 하는 점이다. 샨제가 돌아온 후 나는 몰래 그녀를 살폈다. 전에는 주의력을 전부 샤오치에게만 두었기에 샨제를 간과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샨제가 입은 옷은 안팎이 뒤집혀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너 왜 자꾸 나를 빤히 쳐다봐? 샨제의 말이 내 생각을 끊어놓았다. 아니야, 샨제 오늘 진짜 예쁘다. 샨제가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교수님이 나를 교무실로 부르더니 나보고 바닥을 스캔하래. 나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바닥을 스캔해? 나는 순간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샨제의 신색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문제 있어? 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샤오치와 눈빛을 교환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샨제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나를 잠시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씻으러 갔다. 그녀가 앞발을 내딛자마자 샤오치가 즉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봤지? 그녀 너무 비정상이야. 만약 계속 기숙사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할지 모른다고. 그녀가 지금 씻고 있는 틈을 타서 우리 둘이 얼른 가자. 오늘 밤은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묵자. 내 머릿속은 매우 복잡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더욱이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무해자에게 메시지를 한 통 보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그는 나에게 답장을 주지 않았다. 내가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며 샤오치의 안색은 갈수록 급해졌다. 페이페이 어서 가자. 샨제 곧 다시 서가. 그녀가 나오면 분명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할 거야. 조금 있다간 늦어. 샤오치와 샨제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사람 중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샨제의 상황은 현재 아직 명확하지 않다. 누구도 그녀가 갑자기 사람을 잡아먹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무해자가 전에 말하길 내가 와인을 마시지 않았으니 샤오치는 당분간 나를 먹지 않을 거라고 했다. 설령 가장 최악의 결과로 샤오치와 샨제 둘 다 인명기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 역시 샤오치가 당분간은 샨제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먼저 샤오치와 함께 가고 학교를 벗어나면 내가 기회를 봐서 샤오치를 따돌리자. 나는 이 생각을 확고히 했다. 좋아. 우리 지금 바로 가자. 우리 둘은 옷을 챙겨 입고 물건을 몇 개 챙겼다.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마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철컥하는 소리를 들었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샨제가 잠옷을 입은 채 화장실에서 나왔다. 너희 뭐하니? 나는 샨제를 본 순간 온몸의 털이 다 일어섰다. 샨제의 잠옷이 거꾸로 입혀져 있었다. 더 기괴한 것은 등 뒤에 있는 한 줄의 단추들이 가지런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그녀가 두 손을 뒤로 해서 등 뒤에 단추를 채우는 장면이 거의 뇌리에 그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슬리퍼도 거꾸로 신겨져 있었다. 이 광경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기괴했다. 나는 긴장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샤오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우리 둘이 아래층에 먹을 것 좀 사러 가려고. 오. 샨제가 기괴한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갈래. 샤오치는 긴장해서 말이 좀 더듬거렸다. 너 방금 다 씻었으니까 우선 가.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샨제가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떴다. 눈동자가 당장이라도 눈 밖으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녀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뭐야? 너나 못 가게 하는 거야? 나는 이 고함 한 번에 무서워서 다리가 다 풀렸다. 샤오치가 뛰어 라고 소리쳤다. 나를 이끌고 문 밖으로 질주했다. 샨제가 극도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내 고막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나와 샤오치는 죽을 힘을 다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우리 기숙사는 13층이다. 하지만 이때 어찌 감히 엘리베이터를 타겠는가. 그저 계단을 통해 아래로 광란의 질주를 할 뿐이었다. 샨제는 우리를 바짝 추격해왔다. 우리가 막 1층으로 뛰어내려왔을 때 위층에서 갑자기 물건 하나가 떨어졌다. 내가 휙 피하자 그 물건과 스치듯 비켜 지나갔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보니 그 물건은 놀랍게도 샨제의 머리였다. 나는 바들바들 떨며 위를 쳐다보았다. 샨제의 머리가 계단참의 틈새를 따라서 곧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뻗어내려온 것을 발견했다. 나와 샤오치는 무서워 미칠 지경이었다. 죽을 힘을 다해 기숙사 정문으로 뛰었다. 문 앞까지 뛰었으나 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샤오치는 주변 함 속에서 미친 듯이 열쇠를 찾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산 언니는 언제 목을 거두어들였는지 모르게 이미 온몸이 1층에 내려와 있었다. 곧 여기로 올 것 같았다. 찾지 마. 이미 늦었어. 나는 샤오치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우리 창문으로 나가자.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창문 밖에는 방충망이 더 있었다. 산 언니는 바로 뒤에 와 있었다. 나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방충망을 찢어버렸다. 방충망은 그리 튼튼하지 않았다. 샤오치는 내 뒤를 따라 창문 밖으로 넘어갔다. 페이페이, 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얼른 여기를 벗어나자. 내 마음속에 극도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우리가 건물 안에서 이렇게 큰 소동을 피웠는데 건물 전체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너무 이상했다. 나는 감히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샤오치를 이끌고 막 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극도로 차가운 것이 내 어깨에 얹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뚝 멈추었다. 천천히 몸을 돌렸다. 산 언니의 그 창백하고 기괴한 얼굴이 바로 내 뒤에서 나와 마주 보고 있었다. 나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어깨 위에 올려진 손은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 같아서 나를 미동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얼굴을 보며 나는 점차 절망감이 생겨났다.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도망칠 수 없는 걸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산 언니의 손이 내 목을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다. 힘이 점점 더 조여왔다. 마목이 부러질 것 같다고 느낀 순간 산 언니가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질렀다. 내 팔이 쓰레기통에 부딪히며 순간적으로 큰 상처가 났다. 샤오치가 내 옆으로 달려와 나를 끌고 쓰레기통 뒤로 숨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달빛을 빌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카키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마치 급하게 달려온 듯했다. 왼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오른손에는 종이 한 뭉치를 들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방금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터라 머리가 아직 좀 멍했다. 산 언니는 다소 화가 난 듯 보였다. 남자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라이터로 종이 한 장을 태워 산 언니를 향해 던졌다. 산 언니는 불빛을 무척 무서워하는 듯이 허둥지둥 옆으로 피했다. 남자가 또 종이 한 장을 태워 던지자 산 언니는 완전히 당황하여 기숙사 건물 안으로 도망쳐버렸다. 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알고 보니 인면귀는 불빛을 무서워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니 방금은 이 남자가 나를 구한 것이었다. 나는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절뚝거리며 남자 옆으로 걸어가 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내 이런 모습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텐텐, 너 괜찮아? 나는 슬그머니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멍해지더니 이내 머리를 극적였다. 아차, 제 소개를 잊었네요. 제가 바로 무해자입니다. 본명은 승현이에요. 아, 당신이었군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찾았어요? 나는 무척 놀랐다. 당신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시길래 틀림없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죠. 당신 홈피에 올린 영상을 찾아서 위치 추적이 이 학교라는 걸 알아냈어요. 마침 제가 사는 도시와 멀지 않아서 밤을 새워 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타인을 위해 그가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다니. 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얼른 손을 저으며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내 안색이 다소 엄숙해졌다. 당신들 학교에 더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큰 소동이 났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다니 제 생각에는 학교 안에 아마 인명귀가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오싹해져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이제 어쩌죠? 승향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인명귀는 불빛과 마늘을 무서워해요. 우리 양초와 마늘을 좀 사서 학교 근처 여관을 찾아 일단 하룻밤 묵읍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이 옆에 있는 샤오츠를 향했다. 안색에 다소 망설임이 서렸다. 이 사람이 제가 전에 당신에게 말했던 한밤중에 책을 보던 룸메이트예요. 이 사람도 인명귀인지 봐주실 수 있나요? 승향은 샤오츠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다. 샤오츠가 민망해질 때까지 쳐다보고 나서야 그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는 동화 정도가 비교적 낮은 인명귀만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 인간과 고도로 유사하다면
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말하자면 당신도 이 사람이 인명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군요. 승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똑같이 산 언니에게 쫓겼으니 인명귀일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 승양과 상의를 해보았다. 결국 의견이 일치했다. 샤오치가 인명귀일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었다. 지금 학교 안에 인명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샤오치 혼자 남겨두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우리는 샤오치를 데리고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13 우리는 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다 사고 나니 이미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여관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지만 방이 꽉 찼거나 문을 닫은 상태였다. 마침내 어느 작은 골목길에서 한 곳을 찾아냈지만 방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승양은 남동생이니 당연히 혼자 방 하나를 써야 했다. 마음속으로는 약간 내키지 않았지만 나는 샤오치와 방을 같이 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 마늘을 가득 쑤셔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샤오치야, 샤오치야. 너는 제발 인명귀가 아니어야 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승양이 슬그머니 나를 옆으로 불러냈다. 제가 바로 옆방에 있을게요. 만약 샤오치에게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힘껏 벽을 두드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도록 고생한 탓에 나는 지치고 졸렸다. 간단히 씻고 나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샤오치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며 샤워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샤워기에서 물이 쏴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비몽사몽 잠이 들었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물건을 정리할 때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그를 힐끗 보았다. 그 한눈에 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샤워 가운이 거꾸로 입혀진 것 같았다. 나는 얼른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틀림없었다. 거꾸로였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샤오치, 너 샤워 가운 거꾸로 입은 거 아니야? 샤오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텐텐아. 내 생각에는 어쩌면 내 눈이 거꾸로 된 것일 가능성은 없을까? 나는 몸을 바르르 떨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샤오치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무리 봐도 너무 기괴했다. 나는 버둥거리며 일어나 벽을 두드리려 했다. 누가 알았으랴. 샤오치가 갑자기 하하 크게 웃기 시작했다. 텐텐, 너 겁이 정말 많구나. 내가 그냥 너 놀려준 거야. 하하하. 바보 같긴. 나는 멍해졌다. 너 나 놀린 거야? 그럼 당연하지. 샤오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긴장해 있길래 한번 겁주려고 했던 거야. 나는 정말 참지 못하고 눈을 흘겼다. 내 그 짓 때문에 내가 더더더 긴장했잖아. 14 샤오치의 그런 장난 때문에 나는 정말이지 정신이 완전히 깨버렸다. 샤오치는 피곤했는지 침대에 누워 달게 잠을 잤다. 나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아 괴롭기 짝이 없었다. 갑자기 창문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게다가 점점 더 둔탁해졌다. 마치 사람의 손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창가로 걸어가 확 커튼을 걷어젖혔다. 세상에 10여 명의 사람 얼굴이 창밖에 밀착되어 있었다. 너무 꽉 밀착된 탓에 그들의 얼굴은 과도하게 눌려 찌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더니 눈을 부릅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또 매우 기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으악, 내가 비명을 질렀다. 이 비명 소리에 샤오치가 깨어났다. 그는 졸린 눈으로 편안하게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창문을 가리킨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 이런 모습을 보고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내 시선을 따라보더니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이게 다 뭐야? 그가 기가 막힌 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 사람은 아니야. 샤오치는 허둥지둥 옷을 입었다. 우리 얼른 떠나야 해. 여기 너무 위험해.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안 돼. 방금 문 앞에서도 기척을 들었어. 문 밖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샤오치는 당황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든 승양에게 연락하자. 너기 위챗 아이디 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지금은 연락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자. 창밖에 그것들이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여관 유리가 매우 얇아서 당장이라도 깨질 것만 같았다. 샤오치는 조급해하며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문득 침대 머리맡에 세워진 판자를 보았다. 우리가 묵은 곳은 저가 여관이라 침대 헤드가 사실 그냥 나무 판자 하나였다. 샤오치가 나를 불렀다. 텐텐, 우리 둘이 이 나무 판자를 창문 쪽으로 옮기자. 잠시는 막을 수 있을 거야. 나무 판자는 무척 무거웠다. 우리 둘은 엄청난 힘을 들인 후에야 겨우 창문 앞으로 옮겨놓았다. 우리는 또 방 안의 협탁과 작은 의자 같은 것들을 모두 창틀 위에 쌓아 올렸다. 다행히 창틀이 충분히 넓어서 다 올려놓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우리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지쳤다. 샤오치는 침대가에 앉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그래도 역시 승양을 불러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이제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겠어요. 샤오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샤오치는 마치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말을 들은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조금 겸연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 사전을 아직 다 못 읽어서. 단어 사용이 적절치 못했네. 나무라지 말아줘. 15 샤오치의 눈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미친 듯이 문 밖으로 달려갔지만 문 자물쇠가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도무지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옆으로 걸어가 그의 어깨를 톡톡 쳤다. 헛수고하지 마. 진작에 내가 빼버렸으니까.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더불어 믿기지 않는다는 빛으로 가득했다. 텐텐, 내가 설마 인면귀였다니.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이다니. 정말 너무 비열해. 비열하다고? 나는 마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들은 것처럼 입을 틀어막고 말했다. 너희 인간들은 참 재미있어. 명백히 자신들이 온통 진흙탕 투성이면서 도리어 남더러 더럽다고 야단이니 말이야. 그는 몸을 웅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 그럼 내 생각에는 내가 원래의 텐텐에게 저지른 짓거리들은 비열하지 않고 독특하지 않다는 거야? 그의 몸이 뚝 멈추었다. 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못 알아듣겠어. 상관없어. 나는 냉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내가 알아듣게 만들어줄게. 16 나는 인면귀의 우두머리다. 우리 인면귀들은 또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과는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줄기의 평행선과 같다. 그 어떤 교류도 없었다.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 부하가 어떤 여자애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보고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인면귀들은 널리고 널렸다. 그 애가 뭐라고 내가 만나주겠는가? 나는 손을 휘저었다. 안 만나. 하지만 부하는 낮은 목소리로 인간 여자애라고 말했다. 인간이라고? 나는 이미 몇백 년 동안 인간과 접촉한 적이 없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그 애를 들어오게 했다. 그때 나타난 것은 외모가 무척 감미롭고 예쁜 여자애였다. 수수한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이 몹시 부어 있었고 몸 주변에는 한 가닥 슬픔과 절망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흥미가 생겼다. 여자의 한 명이 어떻게 이렇게 강렬한 절망의 기운을 풍길 수 있는지.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의 이름이 텐텐이며
대학생이라는 것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비싼 옷과 장신구를 살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내내 룸메이트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말로 하는 언어폭력과 무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갈수록 심해졌다. 그의 룸메이트 2명은 기분만 나쁘면 그를 괴롭혔다. 과도칼로 그의 온몸에 상처를 내어 가득 입힌 뒤 그 위에 식용소금을 잔뜩 뿌렸다. 막 끓인 뜨거운 물을 그의 머리 위에 부으며 머리를 감겨준다는 명목으로 포장했다. 더 심한 것은 그가 자는 틈을 타 그의 알몸 사진을 찍어 학교 익명 게시판에 올린 것이었다. 학교 안에는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많은 학생이 그 아래에 한 번에 얼마냐. 안녕, 나 같은 학교 사람인데 할인 좀 해줄 수 있냐 등등 눈 뜨고 볼 수 없는 단어들을 남겼다. 심지어 지도 교수까지 그를 불러 면담을 하며 이리저리 돌려 말하며 품행에 주의하라고 암시했다. 다중의 타격 속에서 텐텐은 마침내 무너져 버렸다. 어느 여름날 밤 그는 돼지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했다. 그가 준비해둔 농약을 막 마시려던 참에 돼지우리 벽에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둘러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위에는 무슨 인명기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종이를 뜯어내어 자세히 읽어보았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인명기를 소환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그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아무 말이나 막 적어놓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어차피 죽을 몸인데 해본들 어떠랴 싶었다. 그는 종이에 적힌 지시대로 한 단계씩 실행했고 뜻밖에도 정말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방 안에 있던 인명기들이 모두 다소 분개했다. 그의 룸메이트들이 너무나도 악독했다. 멀쩡하고 착한 어린 소녀를 이 지경으로 괴롭히다니. 몇백 년 동안 보지 못한 사이에 인간들이 다 이렇게 변해버린 건가? 그의 룸메이트들은 도저히 살아갈 자격이 없다. 우리가 가서 그자들을 손봐주자. 맞아. 우리가 그자들을 잡아먹어버리자.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말이야. 나는 손을 들어 모두의 소리를 제지하고 천천히 텐텐의 곁으로 걸어가 그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텐텐,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렴.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가서 처리할게. 17나는 텐텐으로 위장하여 기숙사로 돌아왔다. 첫날 밤에 바로 산언니를 잡아먹었다. 내 동료는 또 산언니의 모습으로 위장했다. 샤오치는 산언니가 왜 갑자기 자신을 멀리하는지 몰라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나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내 밥을 챙겨다 줄 뿐만 아니라 나 대신 체력 측정까지 대신해 주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음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인간은 단숨에 먹어치우기엔 너무 아까웠다. 남겨두고 천천히 괴롭혀야 재미가 있는 법이다. 내가 그를 어떻게 괴롭힐지 계획하고 있던 참에 다른 지역에 있던 인명기 동료들로부터 소식이 전해졌다. 인간들 중에 우리를 식별해낼 수 있는 자가 있어서 우리 동료 여러 명이 그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의 인간들 중에 아직 그런 인물이 존재할 줄은 몰랐다. 어쩌면 샤오치에게 또 다른 용도가 있을지 모른다. 나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샤오치의 이상한 점들을 상세히 묘사했다. 과연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무해자가 끊임없이 나에게 지적해주는 인명기의 특징과 약점들을 보며 내 마음은 갈수록 서늘해졌다.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았다. 절대로 살려둘 수 없었다. 나와 산언니는 손을 잡고 멋진 연극 한 편을 꾸몄고 과연 그를 유인해내는 데 성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물을 거둘 때가 되었다. 18 아마도 샤오치의 방금 전 비명소리가 너무 컸던 탓인지 숭양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텐텐,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샤오치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이 고함쳤다. 살려주세요. 이 기집애 인면귀예요. 살려주세요. 숭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샤오치가 인면귀라는 말이죠? 텐텐, 내가 당장 구해줄게요. 샤오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텐. 그는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 내가 우산을 그의 목구멍에 찔러 넣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산에 묻은 피를 핥았다. 인간 쓰레기의 피는 정말 맛없네. 나는 샤오치의 시체를 옆으로 걷어차버리고 방문을 확 열었다. 숭양은 온 정신을 집중해 문을 두드리던 참이라 비틀거리며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그가 고개를 들다 방 안가득한 피를 보고는 몸을 눈에 띄게 부르르 떨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몸을 움츠렸다. 목소리를 다소 떨며 말했다. 샤오치가 인면귀였어요. 방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길래 네. 내가 급한 김에 우산으로 그를 죽여버렸어요. 숭양의 눈빛에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서렸다. 당신이 우산으로 그를 죽였다고요? 나는 무고한 듯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서 힘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세거든요. 숭양은 정신없이 미간을 주물렀다. 목소리에 피로함이 묻어났다. 휴, 다 제 탓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 숨은 곳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얼른 짐을 챙겨서 떠나요. 숭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물건들을 다 챙겨놓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넌지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인면귀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을 또 아는 이가 있나요? 제 생각엔 사람들이 한데 모여야 그들을 더 잘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숭양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인면귀를 아는 사람은 저 혼자뿐일 겁니다. 제 이 지식들은 모두 어릴 때 집안의 고서에서 본 것들이에요. 아쉽게도 고서는 진작에 불타 없어졌지만요. 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정말 너무 아쉽네요. 아쉬울 것 없어요. 숭양은 혼잣말하듯 이어 말했다. 비록 고서는 불탔지만 아직 제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오해하셨네요. 내가 말한 아쉽다는 뜻은 고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을 가리킨 거지. 무슨 뜻이에요? 숭양은 단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빤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몇 분 동안 멍하니 있더니 이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부릅떴다. 너였구나. 원래 너였어. 우리 모두 내가 부린 농간에 놀아난 거였어. 내가 진짜 인면귀였구나. 어쩐지 샤오치의 시체가 이상하다 했어. 고서에 적히길 인면귀는 죽으면 시체가 핏물로 변한다고 했는데 난 책이 잘못 적힌 줄 알았지. 결국 너였어.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너는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지 않아? 나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냉소를 지어 보였다. 잔인하다고? 텐텐이 그의 룸메이트 2명에게 괴롭힘을 당해 살아갈 수 없었을 때 너는 왜 그 룸메이트들이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았지? 나는 그저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게 한 것뿐이야. 이게 잘못된 건가? 숭양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확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너희 인면귀들이 나설 일은 아니야.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이어온 문명에는 그 자체의 법칙이 내포되어 있어. 인간 스스로가 그들을 처벌할 거라고. 너희는 다음에 무엇을 하려는 거지? 인류를 지배하려는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오해했어. 우리 인면귀들은 그렇게 큰 야심 같은 건 없어. 우리는 그저 그 어린 소녀를 위해 복수를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숭양, 당신 그거 알아? 방금 당신이 한 그 말이 당신 스스로를 구했다는 걸.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원래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방금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접었지. 당신 말이 맞아. 너희 인간들에게는 인간들만의 법칙이 있지. 하지만 우리 인면귀들에게도 인면귀들만의 이념이 있어. 우리는 그저 한편에서 지켜볼 거야. 만약 인간들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면귀들이 다시 한번 나설 테니까. 전문 끝. 저자 하이센.